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 항공사, 한국항공사는 뒤에서 웃는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항공사들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항공사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승객의 감소에 여행기 좌석을 개조해서 화물을 수송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왔죠. 그러나 중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자국 내에서 여객기 개조를 해서 화물로 수송을 하는 것은 제한하기로 하면서 중국 내 항공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국적자들은 이번 조처를 통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좋은 그림이 있어서 보여드린데, 중국 자국 내 여객기 좌석 화물 운송 제한 내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객기의 객실 좌석에 화물 수송 제한, 여객기 좌석 제거하고 해당 공간에 화물 수송 금지, 개조 여객기 원래 사용 목적에 맞게 원상 복구.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동안 화물을 운송하면서 버텨왔던 것이 다시 복구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리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기류가 미국,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내년 중순까지는 허용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조치로 가뜩이나 높은 항공운임이 항공운송운임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항공운송운임이 추가로 상승할 수가 있어서 물류 및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내용, 발등에 불 떨어진 중국 항공사, 한국 항공사는 뒤에서 웃는다입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청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국 내에서 여행기 객실 좌석을 개조해서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객기 좌석을 제거하고 해당 공간에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조한 여객기를 원래 사용의 목적에 맞게 원상 복구하도록 지시를 했죠. 이에 따라서 개인 방역 물품은 수송이 가능하지만 의류 등 기타 화물은 객실 좌석에 고정하는 방식으로는 수송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운항 시 여행기 좌석도 원상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날아다니는 일부 항공사들은 여행기를 개조해서 화물을 운송해 왔지만, 중국으로 가는 중국편으로 되는 항공기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중국 항공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조치는 중국 항공사에 먼저 전달이 됐으며 3대 중국 항공사는 개조된 기재를 원상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향후 중국을 오가는 해외 항공사에도 조치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물건을 비행기를 통해서 보내려던 전용 화물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객기 내 짐칸을 통해서만 중국발 화물 수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화물 수송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져 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전용 화물기를 보유한 항공사들은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화물기를 보유하지 않는 항공사의 경우 화물 수송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오가는 이런 것들은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내년 동계올림픽을 앞둔 초강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항공 운송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연방항공청 FAA와 유럽연합 항공안전국 EASA는 내년인 2022년 7월까지 여객기 객실 화물 탑재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으로 날아다니는 지금 항공기에 대해서는 개조를 해서 이것을 이용해도 괜찮은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비중국적 항공사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캐빈에 화물 탑재가 가능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는
중국 내에서 여행기 개조 화물 운송을 하지 않아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 해외 항공기로 대상이 확대가 되더라도 중국과의 화물 운송은 주로 화물기나 여객기의 벨리카고를 이용하고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수송은 미국 등 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국의 항공사들은 울고 있는데 한국의 항공사들은 뒤에서 웃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 여객 운임이 말하자면 항공 운임 자체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코로나19에 관련된 제품이 항공 운송에서 현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항공 운임 상승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검사 테스트 시약, 개인 방역 장비 등에 대한 항공 운송에서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죠. 아시아에서 미국, 유럽으로 경유하는 중남미 항공 운임은 현재 킬로그램당 18에서 2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이드바디 기제에 대한 전세편 가격도 180에서 2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죠. 지난주 세계 항공 운임은 전주 대비 10에서 15%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으로 항공 운임은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항공 운임의 강세는 국적 항공사의 수익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뒤에서 오는 대한항공입니다. 지금 최고가를 기록한 항공 화물 운임 지수로 지금 보고 있는데 항공 운임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자료로 한번 봐주시고요.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곧 꺾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항공 화물 운임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지금 봉쇄를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프리미어리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까지도 지금 중단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중국이 내년부터 여객기 객실 좌석을 개조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운임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여객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위기를 화물 운송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여객 수요가 급감하자 여객기를 개조해서 화물 수송에 활용해 이득을 얻어왔죠.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치를 인해서 중국 내 항공사는 완전히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다르죠. 이미 화물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노선에서 여객기 대신 화물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조정해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한항공은 지난 3분기 매출이 2조 3,035억 원, 영업이익이 4,20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벌써 18%나 달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영업이익률이 있었다라는 것도 되게 대단한 이야기예요. 4분기에는 3분기보다 실적이 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여객 매출은 감소했지만 화물 운임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대한항공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분기 대비예요. 3분기 대비 30% 증가한 5,5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대한투자증권은 전망을 했습니다. 이 예상대로 만약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분기 사상 최대 이익 규모가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번 중국의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중국 항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더욱더 이득이 늘 것이다. 뒤에서 웃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방향 쪽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 자체를 낮췄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경우는 특히 영란은행이 금리를 이번에 올려버렸죠. 그리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면서 중국이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지금 이러한 사태까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영향력이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미 군사 강대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기 자체가 정말 좋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전쟁 때문에 세계가 떨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은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정부도 이것을 발맞춰서 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믿고 이것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